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 딱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은 그 밖에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FMC가 오전 새벽 3시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멕시코 지진, 거기에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트럼프의 발언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신세계는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다면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인데요. 정말 오늘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날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영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좀 확실히 선선해지고 좀 쌀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이팅 넘치고 뜨거운 밤을 보내실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집중하면서 같이 시장 전략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정말 우리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열정은 못 말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어제 그 킹스맨의 배우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팬들이 다 공항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 방문 일정을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팬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도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사들을 모아보면 투자 전략 미리미리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 통해서는 날씨며 영화며 이런 각각 그 세계적인 뉴스를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할게요.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합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됐는데요. 오늘 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좀 관망장세라서 좀 조용합니다. 새벽에 이슈도 있고요. 근데 우선은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해 가는 시간 가지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낮은 저음으로 정말 상당히 장악력이 있으신 마스터님이세요. 자, 이번 주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으로 선재 마스터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특별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선재 마스터님인데요. 자,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님 강연의 소개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고요. 501호입니다. 그 토요일 날 제가 3시간 정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해외 선물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함에 있어서 국내 선물과 그 다음에 주식과 좀 다르게 봐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국내 선물과 주식까지 도움이 될 만한 기법 같은 거, 가장 핵심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신 거 질문 받아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또 주식까지 이렇게 모두 아우르는 그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선재 마스터님을 직접 뵈면서 또 그 길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토요일 잘 시간 확인하셔서 참석하셔서 또 좋은 정보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들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있었던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지표도 나왔고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허리케인 탓으로 9.7%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2차 대전 이후에 두 번째로 긴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270%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뭐 어제도 저희 방송 통해서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행진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API 미국 원유 재고가 14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원유 재고 그 지표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11시 반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재고 발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파운드화에 대한 이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운드 달러가 이 영국 8월 소매 판매 호조에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다시 이슈 점검 이전에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속보로 올라온 이슈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출연진들끼리 의견을 나눠볼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2,500선을 지지하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어제쯤과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00선을 지지되고 2,5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배럴당 51달러의 기술적 저항 구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재 가격대는 51달러에서 이탈된 채 50.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새벽 3시에, 우리 시각 새벽 3시에 발표되는 미국 FOMC 성명에 주목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요. 미국제 10년물입니다. 이 역시 FOMC 결과에 따른 방향성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시각의 가격대는 126-0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중 주식시장 안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이 성명서가 발표되는 만큼 이 전에 미국 시장 흐름 어떤 이슈인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FOMC 하루 앞두고 2,500선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 흐름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505.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팬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왜 웃으시나요? 자, 저 업이고요. 김영철 설련님 업. 네, 그리고 유니캐스터 업이죠? 네, 업입니다. 네. 아, 혼자 다운되셔서 웃으신 거예요, 마스터님? 네, 그럴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되고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니캐스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같이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외신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 외신 쪽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을 볼만한 큰 이슈가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추세 자체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장중에 좀 나올 때마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만한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 쪽에서 자산 축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많이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워낙 크게 둔감하게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편이 좀 더 좋을 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크게 아래쪽보다는 어쨌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좀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상방 쪽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저의 의견도 좀 보태드리자면은 저는 S&P 500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우 모두 계속적으로 상승을 지지가 되는 흐름인데요. 지금 2,500선에 대한 지지는 좀 굳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00선까지 좀 눌렸을 때 좀 짧게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제장의 흐름에 이어서 좀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설위원님 말씀 들었고 저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근데 어제 함께 손재 마스터님 계속해서 함께 했는데 어제는 기억이 반대였어요. 예. 마스터님 홀로 업이었고 모두 답은 아니었을까요? 그죠? 네.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까요?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국내 선물하고 종합지수, 그 다음에 해외 쪽 지수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은 비슷하게 보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고가를 연속적으로 높이던 아이들, 지금 S&P나 미국 지수는 좀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 대한 제약들이 있는데, 우선 어제 우리가 국내 선물을 함에 있어서 국내 선물 매도를 노리다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매도로 조금씩만 빼먹고 오늘 예상하기를 오늘 급등한다. 급등한 놈들 매도로 친다. 네.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잡았냐고요? 322지수 기다리다 놓쳤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이 구간들 깬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네. 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 구간에서 재매도 쳐서 얘네들 318지수를 끌고 간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 지키는 구간들이 지수들이 잘 못 지킨다는 거는 우선 이제 국부적인 우리 국내적인 이슈도 있지만 해외 쪽도 지수는 비슷합니다. 우선은 그림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예요. 제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매도, 매수 그림들 다 끝난 상태고요. 갈 자리들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덜 찍은 자리는 2,495선. 이 자리만 덜 찍었고요. 중간에서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매도로 보는 자리 약간 덜 찍었던 자리가 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상방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매도도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고가를 넘어가 보려고 길을 빠락빠락 쓰고 있죠. 이번 12월 달에 네, 어느 순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표나 그에 대한 이슈를 언급을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지표가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한 이후에 보셔야 되고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돌파했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이 빨리 빠져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00선이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저가에서 2,500선 올라갈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계속 시도하는 구간들이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여기 지지력들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고요. 그 매수를 2,500선까지는 보나, 2,500선에서 매수 잡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뭐 내용들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월 안에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긴 하지만 경제 지표를 더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냐, 네. 아니면 뭐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좋아질 거라 믿고 올해 안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냐. 네, 둘 다 어차피 보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유지하면서 고점을 시도하려는 고는 하겠죠. 하지만 고점에서의 오늘 국내 선물처럼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급등 이후에 지지력을 깨고 내려오는 구조로 보합을 든다. 그거에 대한 조심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중심 라인들이 있죠. 네. 우선은 지금 9월 중순부터 지키고 있었던 채널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심 라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2,510지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주세고요. 그렇지 못하면 눌린 구간이나 차익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그림이 나오려면 위에 아래 테스트를 하다가 그림이 나오는 거지, 분명하게 모든 그림들, 보이는 그림들은 다 끝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틀 좀 나오니까 어제장의 그 복귀와 함께 흐르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전략 짜주시니까 더욱더 이 알차게 전략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자, 들어봤고요. 윤락 캐스터,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다행히 외신이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외신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쪽에서는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stock index rose on Tuesday as the Fed began 2 days of military police deliberations as the President Trump delivered the key speech to the United Nations라고 해서요. S&P 어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S&P뿐만이 아니라 다우와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연준 회의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어갈 것이고요. 제넷 옐런 관련해서도 오늘 같이 연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deadly quake이라고 해서 investors will be tracking markets in Mexico following a massive earthquake이라고 했는데, 멕시코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그 지진이 오면서 200명이 넘는 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 많이 이렇게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오늘 아도비와 또 배드앤베스 관련해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장이 시작하면서도 장 초반에 이게 연중 관련 발표가 있기 이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S&P가 장 초반에 시작을 하면서 좀 참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지수 오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overcoming the high at 2506 will indicate the presence of the buyers라고 하면서 만약에 2,506을 넘어선다면 상방으로의 모멘텀이 더 많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2,506.65를 찍으면서 그렇다면 2,511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시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가 참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해외 뉴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외신 의견 들어보면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보유자산 규모를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 증시 투자자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견인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설위원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 계시는데 네,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있나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것 중에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좀 공감이 돼서,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그죠. 뭐 자율반도처럼 네. 말을 했던 건데요. 네. 사실 시장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업 실적에 더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그 연준이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뭐 우리나라 연휴 이후에는 뭐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자산 축소 이슈보다는 실적에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뭐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 자산의 축소에 대해서는 기존 예정됐던 대로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뭐 보유자산 매각을 10월 중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좀 전망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S&P 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네.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여튼 조심하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선물하고 같이 보면 우리가 이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막혀서 추가적인 마지막 스파트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굉장히 조심들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좀 다 시장의 수세가 나왔는데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죠. 네. 우선 그래서 하루 이틀 일봉상의 급등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게 새로운 트렌드 추세로 났을 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의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때 이런 구간들 급등에서의 눌림 지지보다는 매도세로 드는 걸 조심들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매파적인 관점이나 비둘기파적인 관점이나 지켜보자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어느 한쪽으로 단기적인 비중이 약간 쏠려서 차익을 시키는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보합을 드는 그림이 나오냐이기 때문에 특히 쫓아가는 매매 굉장히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얘네들 삼각 수렴에 들어있는 이 구간 내에서 이 지표 자체가 성명서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나온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보합 여전히 12월까지 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발표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여러분들이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게 성명서가 나올 경우에는 12월까지 또 혼조세가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S&P 500 지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발표될 원유재고, 자, 그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배럴당 51달러를 기술적 저항 구간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현재는 51달러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4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아침에는 이제 재고 발표가 미리 나왔죠. API가 발표를 했는데요. 14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11시 반에는 IEA에서 나오는 주간 원유 발표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과 저는 다운이고요. 마스터님과 업, 그리고 윤일캐스터 반반인가요? 네, 관망입니다. 그죠. 관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일캐스터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은 사실 같이 외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은 이라크에서 추가 원유 감산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사실 이런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 관련해서는 감소를 했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증가를 했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이건 추후에 11시 반에 있을 발표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먼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준의 발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시면요. The crude oil market went sideways initially Tuesday, but then broke above $50 레벨이라고 하는데 50달러 선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언저리를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Later in the day, we pulled back, but I think that today could be a very volatile session in the crude oil market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e're currently still in consolidation as we then go around the $50 레벨인데 아직까지도 $50 레벨에 갇혀 있다. 우리가 좀 1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연준의 발언인데 연준의 발언에 의해서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 비둘기적인 발언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고 달러 약세는 오히려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그럴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을 1차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그 허리케인 어마 이후에 첫 번째로 공개되는 원유 재고량도 또 추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o I expect a lot of noise in today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그게 움직이기보다는요. So where the market closes at the end of day to make your deci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이 다 끝나고 좀 더 정리가 된 이후에 진입을 하시라고 좀 권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망세를 들었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들리는 장에서는 좀 추후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지지난주도 그랬어요. 최근에는 원유 재고 발표 당일날보다는 이 하루가 지난 시점에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시기도 많아서 그 의견에 좀 부합하는 외신 기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준 발언 이후 그리고 원유 재고량을 좀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기사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 업이셨죠? 다운이었습니다. 다운이셨죠? 같이 다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운이셨습니다.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원유 재고가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당일날보다 이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그 다다음 날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예전에는 그 흔히 이제 재고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온 이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당일 트레이딩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레벨에서의 심리 싸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레벨대에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나 아니면 지지를 더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 구간에서는 원유 재고가 크게 뭐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지난달 정도에도 51불 부근에서 아마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결국에는 원유 재고 발표된 거하고는 상관없이 51달러의 저항을 뭐 받으면서 흘러내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래쪽으로는 어쨌든 뭐 한 46불 그리고 또 아래쪽은 뭐 45불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유 재고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51불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51불을 확실히 뭐 돌파를 해서 뭐 한 1, 2주간 51불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쨌든 51불에서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51불 정도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은 51달러를 좀 강력한 그 가격대에 좀 힘이 세 보이는 걸로 좀 판단을 하시나 봐요. 예,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그 자리를 넘기지 못했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윗꼬리가 이제 달리는데 흔히 이제 뭐 많이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이제 뭐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항 네네. 돌파할 때 근데 유가가 지금 뭐 재고량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라인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51불을 돌파해서 안착하더라도 그 위쪽으로 끌고 가려면은 사실 강력한 그 수요 증가가 좀 뭐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으로는 그렇게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공급단이 확 줄어들 만한 이슈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배럴당 51달러 요 자리가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뭐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세할 때 또는 팩트에 움직일 때가 또 강할 때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설위원님 말씀은 크루드 오일은 최근에 심리적인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같아요. 뭐 워낙 뭐 지표나 팩트로 밀어 올리려면은 그만큼의 좀 강력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뭐 재료가 없는 만큼 심리적인 저항성 51달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0달러 좀 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9달러 후반대까지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열어놓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해설위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51달러 돌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서 최근에 좀 짧게 이 안에서 49달러 후반대와 50달러 초반대로 좀 국한돼서 가격대가 좀 저는 분석이 됐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운이 아니고요. 이 가격대에서 밀릴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의견에 다운을 내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어제 크루드오일 말씀하셨을 때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눌린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그렇죠. 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어제 말씀드린 거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사인 주시라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제 마감이 되기 전에 50.50대 못 넘어가니까 그냥 매도 잡으시면 된다. 어디까지 밀린다? 얘네들. 지금 아래 구간까지 밀릴 거다. 잠깐 좀 줄여서 볼게요. 네. 한번 다 같이 보이게. 그래서 이 구간까지 밀릴 거다 어제 사인을 드리고 마감을 하고 제가 리딩 가서 새벽 1시 반에 다시 리딩을 마이크를 잡았어요. 체력 좋으십니다. 이 자리 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90 매수, 그 다음에 75 매수, 두 자리 매수 하고 얘네들 중심으로 가는 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리딩하기 전에도 얘네들은 지표 전에는 50.80대 안착 못한다. 어디 지표를 기다리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없기 때문에 추격하지 마라. 다 반대 매매다. 그래서 어제 신고하는 걸 매도도 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생방송에서 사인 드리고 또 가서 이거 매수 드리고 그래서 오늘 50.30까지는 끌고 간다.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이 이야기죠. 지표 때는 눌림이 오면 이 구간대를 받자. 이미 뚫은 애들 한 번 더 눌리면 받자. 그래서 그 구간대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사인 드릴 때는 이랬어요. 우선은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똑같이 설명드린 걸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구간 매수를 드리면서 내일은 어차피 이 구간에서 기다리는 게 좋다. 하지만 지표 전에는 윗구간이나 아랫구간 못 친다. 겁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자리 오면 싸운다. 매도가 생길 거고 매수가 생길 거고 싸우기 때문에 지표 전에는 오지 못한다. 이 자리 잡고 지표 전에 얘 중심 자리 안 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잡으세요. 잡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익 나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40대가 지금 중심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돼서 오늘 매매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어제 관점은 같습니다. 지표 때 변동성 본 다음에 아래 구간, 그 다음에 윗 구간 위에서 100틱 이상 올라갔을 때 매도만 노립니다. 매도는 네. 고점에서 100틱 정도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지지력은 49점 초반대죠. 49불 지지력으로 보시면 되고 2030대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싸우는 거고요. 롱포 자체도 얘네들이 만약에 지표가 잘못돼서 얘 휩소처럼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상당 제약도 거의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혼조 세고 방향성이 설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시 50불 대 아래로 빠지게 되면 얘네들은 단가 맞춰서 싸워도 다시 50불을 시도할 거라 보고요. 현재 상태 지금 그림들 보시면 고점을 한번 높인 다음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안 치고 있죠. 네. 근데 고점에 대한 잘 들으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고점을 가는데 고점을 강력하게 치지 않고 고점 주변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차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표 전에 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을 갱신해서 싸우지 않고 우선은 고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지력 고점 양방에 열고 싸우겠다는 거고요. 매수의 가능성을 열고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는 건 우리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땐 그땐 강력하게 돌파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먹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익절 잡고 보던지 어제 들어간 거 아니면 눌림을 대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무투자분들은 눌림을 대기하고 보시는 게 낫고요. 매수를 먼저 치면 위익 구간에서 다시 51불을 되돌림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향방을 결정해서 추세를 다시 공략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어서 해주셨는데 일단 뭐 저점에서 100틱 이상 일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49달러 초반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37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업앤다운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선재 마스터님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좀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봉상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S&P 지수 지금 현재는 2,505.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5,991.25포인트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6,000포인트를 넘지를 못하는 흐름인데요. 현재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FX 역시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좀 중요하고 또 궁금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1.20535달러에서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장의 흐름 어떨까요? 1314.8달러네요. 어제장과 좀 이 시각, 같은 시각에서는 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서 0.02%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마스터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던 크루드 오일, 오늘은 현재 이 시각 50.4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S&P 500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마스터님이 제한적인 상승 그 부분 시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개장 이후에 시장 상황도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알아봅니다.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역시 오전 3시가 지난 이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궁금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유로 FX 앞서서 시세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1.2달러를 지지하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이후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업이네. 오랜만에 같은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윤희락 캐스터 업을 들었어요. 네, 이번에 FOMC 그 미팅을 앞두고 연준에서 비둘기파 발언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요. 달러 약세와 함께 상대 통화인 유로의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he dollar Wednesday edged towards 2.5-year lows earlier this month as investors waited to see whether U.S. rate setters would signal tighter policy hold off because tepid inflation dat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이 달러의 하락 가능성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 근데 US 금리 인상 가능성은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계속해서 힌트를 얻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재료 힌트 같은 재료들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가 좀 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달러의 약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대 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We are likely to find out today if dollar can go any lower or if it has bottomed out. 그러니까 오늘이 빅 테스트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여태까지도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정말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정말 결정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결정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US 인플레이션이나 세계적인 경제 이코노미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 회의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달러 약세, 상대 통화인 유로 강세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네, 달러 약세, 유로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해설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죠. 업이잖아요, 같이. 네. 예,
사실 뭐 FOMC랑 엮어서 볼 수도 있고 이번 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달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달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부분을 그 이슈를 뭐 분석하는 게 뭐 트럼프에 대한 핑계를 대는 쪽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달러 강세 쪽으로 갈 만한 요인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 그다음에 뭐 파운드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이유가 달러의 약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로가 지금 약할 이유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로존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앞서 이제 뭐 코멘트해 주신 영국 파운드화나 이러한 이제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강세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달러 강세로 지금 돌릴 만한 이슈가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보자라고 하면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강세, 달러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달러를 비교해서 달러 대비 유로와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주시면서 유로의 강세를 다시 한번 점쳐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계속적으로 1.2에 대해서 이 가격대 깨지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역시 저는 뭐 예측을 하건데 좀 애매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매한 발언 역시 유로의 이 상승을 지지를 해주는 그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의 가격대는 지지가 되면서 내일장, 그러니까 뭐 오늘 일봉으로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도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오랜만에 동일한 의견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릴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채널 하단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달러가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우선 상방 제약을 맞으면서 얘네들이 못 가고 있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유사 추세 채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관망한다는 이야기죠. 관망할 땐 보통 보합에서 기울기가 갖는 채널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신저가에서 매수는 계속 배팅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많이 노렸었고요. 그래서 고가에서 유로를 매도를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간 수익을 얻었죠. 네. 근데 이제 상방 제약이 걸린 상태였고, 유로는. 그 다음에 달러는 하방 경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항점들에 있죠. 근데 신저가에서 치기는 좋으나, 얘네들이 중간에서 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유로 달러를 다시 보자면 반대로 볼 수 있겠죠. 자, 유로 달러 저번에 제가 와서 이 구간들 매도라 그랬죠. 네네. 그래서 장중에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치니까 이거 매도입니다. 그냥 휩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로 돌린다 그랬어요. 제가 리딩 때. 그 돌린 다음에 여기서 마감을 짓고 그 다음에 매수 다 혼조세다. 단 제가 오늘 리딩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얘는 1210지수 근방까지 열어놓고 본다. 열어놓고 거기서 매도를 본다. 다시. 거기서 매도를 본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선은 지지력들의 힘은 약해진 상태예요. 고점은 고점은 테스트할 수 있으나 고점을 갱신해서 넘어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윗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분할이나 싸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이 혼조세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는 없으나 얘네들이 반등했을 땐 계속 눌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제까지 뭐 잘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먹겠죠. 그리고 뭐 틱을 보시자면 이 구간들 채널에 그냥 쌓여있죠. 그죠? 급등 급락 이후에는 그냥 혼조세입니다.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방향성이다 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가격을 보겠다 하는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한 저항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윗구간들,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업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 구간들 추세적으로 더 올라온 놈들만 매도로 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열어놓고 반대 매매를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부합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꼬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쌍고 보이시죠? 중간에 갇혀서 노는 형태를 띌 거다. 그리고 그 얘네들 중심 구간에서 머무를 거다. 오늘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론으로 다 맞아떨어진 걸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한 부분 역시 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로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상승 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달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유로 FX까지 세 번째 이슈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는데요.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역시나 금리 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126-02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유니라캐스터 다운이에요. 지금 세 분의 지금 업인데요. 먼저 빨리, 빠르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 어제장에서도 다들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셨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It did not prevent the 10-year from falling new lows of the year a couple of weeks ago라고 해서 사실은 FOMC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타는 게 맞지만 그 현지에서 그 레이트 하이크를 하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오늘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아마 하방으로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방 쪽으로의 흐름 지금 뭐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가격대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는 어제 흐름에서 좀 지지가 되는 그 가격대이기도 한데 참 궁금하네요.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FOMC 회의에서 크게 이제 뭐 멘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빠졌던 채권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120일선 지금 뭐 하회를 살짝 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유로 이야기 드릴 때 FOMC에서 좀 애매하게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매한 발언이 국채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그만 흘러내리면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에 오늘 저도 업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죠. 자, 어제 구간, 이 구간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약간 매도가 더 남았으나 하방 제약에 추가적인 내려가도 이제 매도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선 갇혀 있는데 어제 설명드린 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때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반등 매수, 그 다음에 추세 매도로 이 자리까지 연다 그랬죠. 자, 정확하게 자리 오니까 반등 뛰지 않습니까? 어제 체크해 놓은 거고 그 전주에 체크해 놓은 겁니다. 네, 맞아요. 어제도 손대지 않았고 오늘도 손대지 않았죠. 자, 양봉 쓰고 있죠. 매도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추세가 돌파를 못하고 눌림의 중간중간에 올 수 있으나 우선은 매도 가능성, 하방 경직의 가능성이 강하다. 그래서 매도의 차익이 나오고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성에 매수가 맞는 상태고요. 그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또 반등. 그래서 어차피 매수로 바뀐다는 거 아니고요. 매도를 끝나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칠 용기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번 주에서 이 그림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 마무리입니다. 2주 만에 추세 매도의 중간 스캘핑, 매도로 다시 돌리고
마무리까지 시키는 거. 박수 안 나옵니까, 피디님? 박수 주시죠? 박수 네. 나갑니다. 그렇죠. 와, 역시 국제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마스터님. 마스터님. 네. 아니, 마스터님, 저희 또 방송 나오시면 이 컴퓨터 항상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또 차트 저장이 되어 있고 추세선에 대해서 의견을 항상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이 차트를 통해서 그 동안의 전략, 복귀와 그리고 오늘장의 흐름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차에 대한 부분은 추세선이 정말 정밀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추세선과 그다음에 경험삼에 대한 그 계산 능력의 목표치 잡아내는 걸 복합적으로 해서 2주 동안의 중간 반등과 흐름들 중간중간에 이제 잡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번 본 그림이 2주 동안 흘러간다.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대응이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 선물 거래량 안에서는 크루드 오일이 좀 거래량이 많잖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수와 그리고 국채가 거래량이 참 많다고 해요. 국채와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마스터님이 이렇게 매 주마다 또 짚어주시니까 이 부분을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수익으로 연결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자, 500 지수 여전히 2,5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에도 다시 상승을 좀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눌려요. 마스터님 1부의 그 시황 리뷰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수와 이어져 오는 국채까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볼까요? 네,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현재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993.75포인트 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왔네요. 자, 이어서 유로FX 빠르게 볼까요? 유로FX 1.205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5.3달러에서 소폭이나마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크루드 오일까지 볼게요. 크루드 오일은 5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네요. 50.51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도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전략도 짜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선재 마스터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강연의 소식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선재 마스터님 직접 강연에 참석하셔서 해외 선물 전략과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만의 특별한 기회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판에 대한 조언 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